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던 주였는데 월요일에 스승의 날 있었고 어제가 이제 5.18 또 기념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스승의 날에는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 일일 교사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키는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구를 지키자 이런 주제로 평소 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고. 스승의 날인데 왜 학부모를 스승으로 모십니까? 선생님들은 고생하셨으니까 그걸 좀 채워달라고 학부모 회의 결정이 있어서 네, 별량중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가. 네. 네,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그날 또 지난주에 저희가 국가정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동문회에 계속 농성 중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좀 너무 장기화되니까 해결하자 그래서 시민대책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월요일 날 그 노광규 순천시장님과 그다음에 대책위 분들하고 좀 대화의 물꼬가 좀 열렸고 그다음에 5월 18일에는 43주년 5.18 기념 문화제를 행사위원회를 순천 YMC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느라고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의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시민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강의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고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또 바쁘게 또 보내셨습니다. 김대희 총장께서는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여수 지역은 지난 13일 토요일부터 5.18 4.2 3주년 기념식이 주문밥 만들기라든가 또 사진 전시회 등에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어제였죠. 18일 5.18이 일어난 5월 18일 저녁에는 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죠. 안진걸 씨가 또 광주 사람인데요. 우리 여수의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초청 강연도 하면서 5.18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눠봤고요. 저희들도 지난 화요일이었죠. 여수에 있는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이 협력되면서 해결이 되면서 떡을 들고 YMCA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또 여수 연대의 사무국 단체가 또 여수 YMCA인데 우리 임현미 간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해관에 없냐고. 밖에 나와 있다니까 왜 왔냐 했더만 떡을 들고 왔다고. 감사하다고 시민사회에 우리 떡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5.18이 있지만 나름대로 좋은 문제들도 해결된 것도 많아서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그런 한 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근황 속에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가 다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심 바뀌었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 텐데 먼저 김석 총장 말씀 주신 것처럼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정원 박람회장 동문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무려 136일 만에 이제 농성을 풀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해결책이 제시가 됐다는 아닙니다만 시민대책위원회와 중재 또 순천시의 진심을 믿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관규 시장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소 좀 진보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순천 YMCA도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여기에 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여수에서는 김대희 총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블라 카본 코리아 BCK라고도 하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 끝내고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왜 지역의 노동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노동계 약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제3의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께 김석 총장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순천 시민 대책위에 계시잖아요. 이 사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이 시점에서? 일단 우선 국가정원 노동조합에서 일단은 고용승계 이렇게 요구하면서 13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여지기로는 굉장히 좀 강대강 어떤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중재를 좀 누가 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사회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민대책위가 좀 구성이 됐고 시민대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마치 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쨌든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국가정원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결국에 순천시가 시작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시민대책위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어쨌든 그 진호위에다가 집단회고 관련해서 진정도 요청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화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시민대책위 관계자하고 시장님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것 관련해서 언론상에서는 뭐 벌써부터 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뭐 이렇게 벌써부터 굉장히 뭔가 물꼬가 트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꼬가 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순천시 시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가 열렸기 때문에 진호위의 판단도 지금 일주일 정도 화해 권고를 내놓은 상태 좀 미뤄진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일단 상황에 변화가 있다. 대화의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이 문제를 함께 모두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첫 번째 궁금한 게 시민대책위가 이번에서야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자벌도 노동조합 관련해서 자벌도 노동조합,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함께 그 시청 앞에서 농성할 때도 이미 대책이 비슷하게 시민 참여가 좀 있었죠. 시민 단체 참여가 있었는데 자벌도와 관련된 자벌도 노동조합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정원 노동조합 관련한 투쟁들이 이렇게 장기화될지 모른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대책위를 좀 광범위하게 꾸리다 보면 시도 어쨌든 대책위 구성 자체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거고, 압박을 느끼겠죠. 압박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요. 압박은 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결국은 대화의 창으로 좀 대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노광규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좀 하시고, 좀 그런 결정이 그 시민인, 그러니까 국가정원 노동조합도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좋은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지난달에 노광규 시장과 라디오 전망대도 인터뷰했었을 때 본인이 이 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진호위, 중노위 판결을 받아봐야 그 다음 이야기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꽤 단호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화해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진호위, 중노위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뭐 시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조직위원회와 무관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조직위원회 일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계속 된다고 하면 사실은 시장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호위 판단을 앞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동문 앞에 농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국가정원 박람회 방문자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뭔가 좀 시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렇죠. 시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님이라면 그런 마음이 좀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진호의 결정이나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을 더 세게 걸어 잠글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서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입장이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분화로 보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노동조합 나름대로 또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잘 성사되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을 열었다. 예. 김대 총장님 길게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뭐 듣고 나서 이제 논평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든 그 순천시가 1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 예산 중에서 이렇게 공공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수억에서 수십억 지원하는 기관들이 한 수십 개가 돼요. 뭐 틀림없이 우리가 국가 정원 박람회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뭐 노동 문제가 있었던 자벌주도 포함될 거고요. 그럼 실제로 순천시가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또 승인을 해야 될 영역이라면 이건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어떤 내용할 때 노동 영역을 중요한 조건부로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노동이 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님 혼자의 결단보다는 좀 순천시가 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시스템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런 문제라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 당장 안건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객관적인 시민사회 그 다양한 좀 국가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서 권고 들어가는데 이번 BCK 건도 그렇고요. 네. 예전에 남해학 산해하청 문제도 있으면 여기 대기업의 공장장님들 들어와 계셔요. 근데 과감히 권고안을 내거든요. 여기 여수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협의의 권고안을 받아주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제적인 입장도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고급 툴로 그리고 또 순천시가 이왕이면 시장님이 혼자 결단보다는 이것들을 좀 시민사회는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어떻든 중립적인 중간적 입장 속에서 노동과 행정 그리고 사용자 측을 좀 조정하고 관리하고 좀 제한해주는 이러한 좀 사회적 시스템을 시장님이 만들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리고 설령 이게 규정이나 법이 없더라도 순천시장님께서 노동자들을 좀 더 국률이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만 있었어도 찾아뵙고 농성장에 찾아뵙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검열히 듣고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중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시장님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뭐 노동자들이 약자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지 간에 일단은 시장은 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는 민심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국가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대책 구성되고 노광기 시장이 대화의 물꼬를 연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연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과거에도 사실은 시장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여됐던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전국적 뉴스가 된 적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 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역의 사업장을 열고 있는 그 지금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뭐 이런 그리고 노동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들어주고 그것을 중재하는 데 굉장히 좀 앞장을 섰었고 또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많이 앞장섰었습니다. 그런 좀 사례와 어떤 따뜻한 지역 사회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님이 가지는 뭔가 시민에 대한 존중, 노동에 대한 뭐 유연성 이걸 다 떠나서 뭔가 이렇게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또 시를 따뜻하게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근데 김석 총장님께 또 궁금한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장 마련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 정확한 노 시장의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뭐라고 해석하세요? 정확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화의 물꼬를 열어서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승계를 해라. 그리고 시는 이합 전에 어쨌든 국가정원 그 박람회를 앞두고 채용을 했고 채용 공고를 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게 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네 주장이 맞고 이 주장이 맞고 뭐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뉘앙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대책위가 가운데 중간에 좀 끼면서 어떤
어떤 사회적 중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마 언론들도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시민대책위와 대화의 물꼬를 열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긍정적인 것이지 않겠냐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진호위에서 화해 권고를 일주일 정도 좀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뭐 다소의 뭐 좀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갈등으로 치닫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순천시장이 같이 만들어서 뭔가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일주일 뒤에 시장과 노동조합이 다 함께 뭔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도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 뭐 순천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도 말씀을 또 제가 여쭌 바가 또 기억이 나고 순천시민대책위가 꾸려지고 나서는 이제 처음 이제 의견을 또 여쭙는 것 같은데 향후 전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순천시 말고 순천시민대책위에는 어떤 말씀을 좀 촉구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순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아직 노동 문제는 좀 그렇게 좀 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노동 문제가 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이라든가 사용자 측 혹은 노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뭐 중립적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순천시가 생태 도시라면 자연 생태적으로 뭐 뛰어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화되고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의 도시로서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자기 지위를 가지려면 저는 어떻든 적극적으로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노동 관련돼서는 시장님이 아니라 그 위원회 이름으로 좀 결정해 주는 과정. 시장님은 그 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이건 법에 의한 조직이라서 시장님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결정들을 가지고 좀 시도 공무원들도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측도 혹은 또 노동자들도 받아들이는 이런 좀 중립적인 뭐 지역에서 가지면서 결국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더 고민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권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여수로 또 넘어오겠습니다. 여수도 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비블라 카본 코리아 사태가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또 일단락이 됐고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만 뭐 이 과정에서 고공농성을 또 하게 됐었고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계 약자들의 문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대희 총장께 또 총평을 여쭙고 자세한 이야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순천의 여수의 여수 산단 내 BCK 이 문제는 저는 100% 좀 풀어졌다고 안 봅니다. 잠시 봉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본급이 한 20% 정도, 9% 인상에 추가 7% 인상이니까 한 20% 정도 오른 거하고 상여금 100% 추가 지급 그리고 호봉제 도입하는 거 이런 문제는 여수 산단 내의 대기업 사내하청 문제나 자회사는 벌써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계 자본 회사라서 이거 손 놓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임시 봉합적인 내용이고 작년에 저희가 남해학 사내하청 문제가 풀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당시 노조위원장하고 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고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서 순천 포함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혹은 특수 노동 영역에 있는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합의 문제, 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고요. 여전히 그래 현재의 단편적 내용은 절대 풀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걸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시민사회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고민해야지 시장님도 좀 입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봉합된 상태지만 어떻든 중앙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경시하는 그러한 뭐 국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특히 호남 지역, 강주 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리해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도시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여전히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 해당 임금 기본급이 7%가 인상이 됐고 상여금 100%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올해부는 9%죠. 9% 인상의 호봉제를 도입한다는 거 말씀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처음에 워낙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였기 때문에요. 그랬죠. 지금 하더라도 대기업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 유명 대기업의 사내하청에 비해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전히 사측에만 특히 외국계 자본인 회사한테만 맡겨놨을 때는 저 경영자가 바뀌면 또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열악한 노동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도 좀 더 그 대응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네. 느낌 항상 듭니다. 김석 총장님, 이 비블라 카본 코리아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일단 저는 뭐 김대희 총장께서 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성이 있다 보니까 고공농성도 좀 진행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임금 인상하고 이런 문제를 가는 것보다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서 일단 농성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이 비블락 카본 코리아 사태가 과연 비블락 카본 코리아만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아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책임, 결국 이제 그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노사민정위원회가 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노사민정위원회의 활동들의 폭이 좀 광범위하게 좀 넓혀져서 사실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정으로 사실은 이렇게 직접 관여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관여될 수 있기 위한 뭔가 행정체제 내에서 특히 뭐 노동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뭐 과를 만들든 국을 만들든 좀 그렇게 좀 필요해서 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에 보면 노동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고 대신 일자리 정책만 나와요. 근데 일자리는 노동 문제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노동 안정화되고 노동의 조건들을 근로 조건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 네, 이런 건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는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여수 산단이나 광양 산단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노동 문제가 다 집약되어 있는, 노동의 모순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여수 산단, 광양 산단이거든요. 대기업 원청과 사내하청의 문제, 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일반직과 특수직 있잖아요. 화물노조, 건설노조, 아까 뭐 이런 다양한 뭐 특수노조 문제가 또 일반 정규 노동 운동과 또 차이가 있고, 또 국내 자본과 외국계 자본 온갖이 뭉쳐 있는. 그러네요. 이렇다 보면은 지방자치제도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순천하고 또 여수, 광양은 노동 정책이 달라야 되거든요. 지방 정부 단체도 우리가 하순하고 똑같이 여수시장이 노동 정책을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나올 때 자기의 공약들을 좀 더 노동이 존중되고 또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자 중심으로 배치하는 과정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CEO도 사장도 결국은 노동자와 함께 살려는 이런 기업들을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좀 더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시민들은 시장으로 군수로 지지해주는 이런 좀 선순환 과정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다 공감이 되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 직전주에 또 최관식 민노총 여수시 지부장과 인터뷰했었을 때는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시장님, 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아까 김대희 총장께서 순천에는 노사민정 체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주셨잖아요. 이 건 관련해서는 여수에서는 잘 발의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수 노사민정도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특수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번 여수시도 노사민정 협의회를 하는데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꼭 논의를 합니다. 이번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여수도 2건이 올라왔거든요. 권고안이. 하나는 남해학 아직 노조위원장 해고 문제가 안 풀어졌거든요. 네. 남해학 사내하청에 대한 권고 문제건하고 아까 BCK 이 문제인데, 결국은 노사민정 협의회 하기 전 오전에 합의가 된 바람에 이제 권고안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의 노사민정 협의회도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좀 더 내용을 좀 가지려면 사전에 그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일어나도록 아까 김윤석 총장님 잘 제안하셨어요. 노동 관련돼서는 최소한 노동이라는 것이 국영역에 배치돼야 된다. 예, 국영역이요? 최소한 뭐 경제 노동국이라든가. 아, 국영역. 네네. 아. 이제 노동이라는 내용을 국명에 붙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순천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도요. 광양과 여수는 최소한 산업도시잖아요. 네. 산업에 의해서 먹고 사는 곳이고 노동자의 분포도 지역민의 70%가 거기 먹고 사는 영역이라면 최소한 이런 산업도시에서는 노동의 가치 또 노동의 영역을 행정 영역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 노동국이라든가 산업 노동국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좀 더 시장님이 혹은 또 그런 영역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자리 변동 없이 전문화를 좀 시켜서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일하기 좋다는 것은 노동자들도 일하기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요. 노동자도 일하기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석 총장님. 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이 보세요?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는 없죠.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경제가 좀 더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은 차별이 없는 노동 환경 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제 주체들 간에 항상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좀 사회가 될 거라고.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념화 또는 뭐 이렇게 극단적 편견을 좀 버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소한 헌법에는 노동 상권이 좀 보장되어 있어요. 그 교섭급이라든가 행동권 그리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요. 저는 노동 문제만큼은 법 중에서 물론 이제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일반 사람들. 근데 정부는 관여할 수 있어요. 정부는 법에 의해서 민간의 사적 영역이 사용자 노동자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든 이게 인권의 문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정권인데요. 최소한 국제노동기구 ILO 정도가 권고하는 사항만이라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노동을 좀 중시하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어떻든 뭐 지방 정부도 그게 순응할 건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좀 대우각성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장 군수님들이 좀 더 우리 지역 노동자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특수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뭐 기업 대표들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업 대표들한테 노동자의 아픔들을 좀 전달해주고 이걸 개선하는 기업을 시에서는 존중해주겠다. 다양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좀 시장의 노동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